자, 우리가 런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로마, 파리, 런던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대단한 도시를 하나씩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도시는 왜 됐냐면은 대단한 도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런던도 하나 그런 공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 시스템에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빅벤이죠.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이전의 건물과 이후의 건물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건물에 시계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 라이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그냥 농사 지다 해 지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겨울에 할 거 없으면 그냥 추우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시간 맞춰 출근하는 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근데 온 거죠. 이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취직을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의무 교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학교종이 땡땡땡이죠. 그 가사를 보세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거기서 12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은 졸업한 다음에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공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공기가 나빠졌죠. 그렇죠. 네. 엄청 막 증기가 석탄 때니까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평균 수명 2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았고요. 노동자들 어른들은 40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계속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그렇고 수렵 채집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연과 분리돼서 실내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자연을 다시 도시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하이드 파크입니다. 이건 원래 옛날엔 왕들의 사냥터였어요. 근데 지금 400년 된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보다 조금 혁명이 먼저 됐죠. 명예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피 안 흘리고서 권력이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귀족이나 이런 시민계층들이 이 공원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할 일 없는 그런 귀부인들만 산책을 했는데 어쨌든 도시 속에 자연이 디자인돼서 들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로마의 상수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직선의 도로망도 배웠고 하수도도 배웠고 런던의 공원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뉴욕, 네, 맞습니다. 뉴욕이 대표적입니다. 맨하튼.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센트럴파크 사진인데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 흉내내서 만들었고요. 직선의 도로망이죠. 격자형으로 도로가 막 돼 있죠. 다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뉴욕이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얘네들은 옛날 도시하고 똑같이 하면 사실 아무런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도시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그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티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 밑에 자주 보죠. 오티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오티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 밑에 톱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 밑에 보시면 그게 이제 떨어지면 척척하고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자기가 만국박람회장 같은 데 가서 막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타고서 줄을 끊어서 나 안 죽는다 이걸 자꾸 보여줘서 실험을 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선우선 씨한테 제가 질문인데요. 소공녀, 신데렐라,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씨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 그것도 맞네. 예, 그 생각 제가 못했는데 셋의 공통점은 꼭대기에 산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그러니까 옥탑방에 살잖아요, 길라임 씨. 모든 신데렐라 스토리는 다 위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꼭대기 다락방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데요. 8층짜리에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보통 2층에 살아요. 1층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차 뭐 소리도 시끄럽고 2층 정도쯤에 살고요. 그래서 꼭대기층이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나오고서 뉴욕에 막 이런 우후죽순 막 이런 높이 2, 3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꼭대기층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된 거예요. 다 펜트하우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뉴욕에 지금 이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쓰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하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쪽은 2층짜리 건물이고 한쪽은 2, 3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럽은 이제 목화를 따갖고 와서 실 공장에서 실을 만들고 마차 타고 옷감 공장 갔다가 옷 공장 갔다가 옷 만든 다음에 마차 타고 옷 가게를 간 다음에 딴 사람이 마차 타고 와서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뉴욕은 어떠냐? 엘리베이터 타고서 4층에 실 공장 갔다가 3층에 옷감 공장, 2층에 옷 공장, 1층에 옷 가게를 딱 가면은 5층부터 30층까지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순환 속도가 딴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를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훨씬 주문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좋은 거죠. 도시라는 거는 되게 유기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유기체랑 비슷하냐면요. MIT에 호로비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호로비츠 교수가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은 이분이 DNA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 DNA는 무슨 기능을 가졌는지 다 봤더니 그중에 어떤 DNA 코드가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DNA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알아서 때가 되면 자살을 하게끔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자살해요. 그래서 세포가 새로운 걸로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몇 개의 뼈 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도 보면 그래요.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어디선가는 건물이 부서져서 새로운 건물 들어서고 인테리어 고치고 뭐 하면 도로가 새로 뚫리고 막 계속 바뀌죠. 그것도 몇백 년에 걸쳐서 바뀌어요. 몇천 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라이프 스팬보다도 더 길어요, 이게. 도시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도시라는 존재는 유기체처럼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가 도시를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발명된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도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외로 나가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집적되게 살았어야 됐는데 아직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출퇴근하며 살면 되니까 다 서버번으로 떠났어요. 다 교외로 나가니까 할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빈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할렘들이 만들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력을 또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 월급 줘야 되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할렘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요즘에는 한 스트리트를 다 동시에 개발을 해요. 건물 한 20채를. 왜 한 블럭을 다 한꺼번에 했을까요? 개발을. 뭐 집 한 채만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개발이 아니라 개량이니까 네. 한 채 갖고서는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동네가 안 바뀌겠죠. 네, 네. 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짐바르도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동차 2대를 본네트를 둘 다 똑같이 열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하나 깨요. 그러면 그걸 며칠을 관찰을 하면은요. 본네트 열어놓고 유리창 안 깨진 자동차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만 조금 깨진 자동차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 타이어, 엔진 다 털려요.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가요. 왜냐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빈집이 하나 나와서 유리창이 하나 깨지거나 그러면은 거의 그 주변이 급속도로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실 할렘이 저렇게 되게 좋은 동네였어요. 브라운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 유태인들이 살던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할렘이 된 건데 그래서 여기를 다시 고치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뭐 흑인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좀 이제 흑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색이 비슷하니까 이제 적착해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동양인들이 들어가요. 동양인들은 뭐가 좋으냐면 학군이 좋아져요. 교육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군 좋아지고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도시의 슬럼화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뉴욕의 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뭐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 네. 예,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분들은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높은 빌딩, 힙합. 예. 저는 격자형 도로가 생각이 나요, 일단. 일단 이게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센트럴파크가 길게 있죠. 이게 남북으로 되게 섬이 길어요. 그래서 뉴욕의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드하고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격자형입니다. 바둑판처럼 쫙 도로들이 돼 있죠.
대각선은 뭐냐면은 여기에 쭉 하나가 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요. 얘가 뭐냐 브로드웨이예요. 얘가 왜 혼자 대각선이냐? 얘가 옛날에 인디안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브로드웨이예요. 대각선으로 다니던 길이. 그래서 그건 남겨놓고서 격자형 도로망을 깐 겁니다. 근데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신의 한 수가 그 브로드웨이 대각선이에요. 저게 없었으면은 모든 코너가 사거리라서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거리잖아요. 근데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필지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공원들이 다 대각선에 붙어 있어요. 브로드웨이에. 그러니까 저런 교통량이 많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공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재미난 퍼블릭 스페이스들은 다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재보면은 가로가 320m, 세로가 80m예요. 이게 되게 재미나요.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드가. 얘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도시 계획한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맨하탄의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된 길을 에브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번 에브뉴부터 쭉 해서 웨스트엔드 에브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되는 길을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길인데 동서로 돼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번부터 200 몇십 번까지 돼 있고요. 여기 쭉 가는데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대부분 다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되는 길은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택시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 도로망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마포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걸어서 압구정동까지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반포.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그분 말씀은 마포대교가 제일 어렵대요. 의외였어요 저는. 아니 마포대교 되게 경치도 되게 좋고 즐거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은 건너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리는데 15분에서 20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걸어도 경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치면 정주화면 상태인 거죠. 처음엔 딱 좋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브뉴를 따라서 주로 걸을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걸으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세로가 1번 스트리트에서 2번 스트리트로 갈 때 에버리지가 한 60m 정도 됩니다. 60m 정도 돼가지고 걸어갈 때 재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스트리트가 나와요. 1분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걸으면 또 근데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1분마다. 근데 서울은 어떠냐? 가로 세로 블럭의 사이즈가 800m예요. 800m니까 한 변을 갈 때 12분 걸려요. 걸어가면. 12분 동안 장면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죠. 그래서 도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느냐가 사실은 사람들을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맨하탄 때는 그게 촘촘하게 돼 있고 지금은 800m냐? 그거는 걔네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쓰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자동차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거리를 재면은 똑같아요. 제가 재봤더니 그 뉴욕도 마차 타고 다니는 시속 20km로 다니면은 한 블락에서 블락 가는데 한 40 몇 초 걸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시속 6km 나면 40 몇 초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망의 사이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교통수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리는 더 걷고 싶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 뭐 어디로 데이트를 하고 싶으세요? 좀 자연이랑 가까운 곳. 자연이랑 가까운 곳.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가까워질수록 사람 없는 데 찾잖아요. 으슥하고 막 그렇게 찾거든요. 원래 초기엔 안 그래요. 초기는 사람 많은 데 가요. 극장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뭐 볼거리 많고 이런 데 가거든요. 연애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데는 사실 홍대 앞이나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가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데이트할 때.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산책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이에요. 100m당 가게 입구가 숫자가 얼마가 되냐. 가게 입구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게가 입구 하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숫자가 몇 개가 생깁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가게 입구의 숫자가 2개면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안 들어가고 앞에 거 안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고 둘 다 안 들어가고 4가지 경우가 생기죠.
가게 입구 횟수가 n개가 되면요 2의 n승이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홍대 앞에서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여러분들 데이트하실 때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데이트를 하시다가 다른 가게 가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딴 가게 가고 그다음 주 딴 가게 가고 몇 달 뒤에 딴 여자친구랑 또 따오고 아주 항상 새로운 거리가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홍대 앞 피카소 거리를 보면요 실제가 이렇게 짬작게 나눠져 있고요. 가게 입구를 쫙 재보면은 120m 구간을 제가 피카소 거리를 재봤는데 점포 진입이 한 16개고 2층 가게로 가는 게 한 4개 정도 돼요. 20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건너편 쪽 거리도 가게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도로가 아니거든요.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에 제가 선택해서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3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벤트 밀도가 3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가 좁고 길어요. 여기는 36개가 나옵니다.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강남대로는 길 건너를 못 가요.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개밖에 안 돼요. 이벤트 밀도가 14예요. 테헤란도가 최악입니다. 테헤란도는 8이에요. 이벤트 밀도가. 그나마 8도 보면은 뭐 변호사협회 빌딩, 무슨 4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 쓰러 온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한번 볼까요? 가로수길은 36이 나와요. 람블라스 거리라고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리인데 여기는 한 40개 정도의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벤트 밀도, 가게 입구의 숫자가 30개 이상의 선택권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밀도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봤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세종로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우리. 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서 네. 뭐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사실은 그럼 거의 뭐 헤어지자는 소리예요 사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종로에 가면은. 저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할 거. 국군에는 행사 딱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세종로 주변을 보시면은 KT 사옥부터 볼게요. KT 사옥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하나 있고 미 대사관이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m 구간 중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공간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건너편 상황도 비슷해요. 세종문화회관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가면 거의 무슨 공원 하나 있어요.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여러분이 갈 일이 없죠. 여기도 한 400m 구간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요. 여기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시위하기 제일 좋은데요. 여기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리가 광화문 광장을 되게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거기 광장을 잘 만들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6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6차선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6차선을 안 건너갑니다. 홍대 앞에 상권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통 홍대 앞 상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한 13년 전에 왔을 때 이 정도만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합정역 사거리까지 갔어요. 동교동 삼거리까지 다 확장되고. 제가 아마 처음 왔을 때 여기 무슨 집이라도 한 채 사놨으면 정말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장됐는데 여기서 스탑이에요. 이 건너편에 메사나폴리스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우리 홍대 앞에서 만나서 노는 친구들은 그 길을 안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0차선 도로라서 그래요. 상권이 문화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10차선 도로가 되면. 여기도 가다가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11차선 도로여서. 여기도 6차선 도로. 이 안에는 다 3차선 도로예요. 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3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이 가능해요. 연결이 되려면 3차선 도로.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 무단횡단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단횡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너편까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로변인데 파리의 샹젤리제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은 노천 카페들이 옆에 쭉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들도 많고 공간의 속도도 다운시켜주는 거죠. 그런 데로.